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첨성대 근처에 월성이 있었죠?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 근처에 버킹엄 궁이 있습니다. 궁예가 세웠던 태봉, 철원이었죠? 철원 38도. 왕건이 세운 고려, 개성 38도. 이성계가 세운 조선 37.5도. 안양.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37.5도. 제가 쓴 샤먼 바이블에는 그 황도 12궁, 즉 서양식 천문관들이 많이 반영돼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황도 12궁의 최초 그 개념이 현재 남아있는 거는 수메르 문명이 가장 오래됐습니다. 서양 것이 아니에요. 서양에서 얘기하는 황소자리, 물고기자리, 처녀자리 등등으로 써있는 각종 별자리 이름들은요, 수메르의 별자리 이름들을 거의 그리스어로 번역한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메르 문명에서 먼저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요거는 중국 하북성 선화구에 있는 고분벽화인데, 이게 그 우리나라 남국 시대 통인신라 발해 이때 시대쯤에 있었던 그 요 나라의 그 왕실들의 벽화인데, 여기도 보면 황도 12궁이 나옵니다. 9세기예요.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 약 15세기 정도 되죠. 그때쯤인데 여기도 있습니다. 즉 중세와 고대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더 그 이전에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가설을 제가 세우고서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랬느냐? 그 여러분 동명왕 신화에 보면요, 동명왕의 어머니가 성령 임신을 합니다. 빚을 받았는데 임신을 해요. 이 기독교의 성모 마리아랑 똑같아요. 그리고 처녀 수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동명왕도 태어났을 때 마국간에 버려집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도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아주 동일한 이야기가 존재해요. 왜 같은 이야기일까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일본에서 성덕태자, 일본 문명 건설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쇼토크 타이즈, 이 성덕태자도요, 보면은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자리를 중심으로 했던 샤머니즘 문화의 컨셉이 반영이 된 건데, 이 이야기가 컨셉이 맞으려면은 바로 샤머니즘이 기반이 됐었고, 우리나라도 황도 12궁의 개념을 알았다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서야만 됩니다. 우리 고구려를 건국했던 고주몽은 과부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처녀는 아닌데 애비가 없는 건 동일한 그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건국의 영웅들이요, 전부 다 처녀 수태거나 애비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청나라 만주족의 건국신화, 몽골, 그 다음에 거란족 전부 다 동일해요. 자,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별자리랑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AD 1년서부터 AD 2160년 요 기간을 대충 우리가 물고기자리 시대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산술적인 숫자니까 대략 그 언저리라는 건데, 물고기자리 시대의 정의는 춘분점, 밤과 낮이 같을 때 3월 달에 태양이 어떤 별자리랑 뜨는데, 그때 물고기자리랑 뜹니다. 물고기자리랑 태양이 같이 뜨니까 여러분들은 말이 물고기자리 시대지 물고기자리 별자리가 태양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물고기자리랑 같이 태양이 뜬다는 걸 아느냐? 밤에 반대편 별자리를 보고 합니다. 물고기자리의 반대편 별자리가 처녀자리입니다. 즉 물고기자리 시대에 태어나는 모든 영웅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처녀 수태로 태어난다는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별자리를 기반한 이야기,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통점이 보이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이라는 사람이 첨성대 관련된 시를 썼는데, 하늘의 태양과 달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별을 가지고 점을 친다라는 얘기를 해요. 별을 보는 것까지만 하면 천문 관측대가 맞는데, 점을 친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뭡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어떤 목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보통 그럴 경우에는 뭐가 관련이 있느냐? 개인의 길흉화복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첨성대는 선덕 여왕이 만들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성골의 대가 끊겨서 여왕이 왕을 했었기 때문에 천성을 잉태해서 성골의 대를 이으려고 했던 염원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별자리를 따라서 이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 나온 일식 관측 기록만 봐도 신라 초기의 기록을 보면 천문 관측지가 양장항 일대에서 나타나다가 787년도 이후부터는 한반도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천문 관측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첨성대는 항상 궁궐과 같이 있습니다. 첨성대 근처에 월성이 있었죠? 그런 거예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 근처에 버킹엄 궁이 있습니다. 다 그래요, 전 세계가. 따라서 천문 관측지의 위치는 수도의 위치이기도 한 거예요. 이 신라인들의 이동을 보면 흉노에서 장안, 장안에서 요동 이렇게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삼국사기라든가 삼국유사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그다음 문무왕 비문에서도 흉노 쪽에서 이동했다는 기록, 그 대단고 김씨 부인 묘명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장안에 살았던 신라 귀족 부인이 장안에서 죽었는데, 중국의 장안이에요. 그때 자기 그 묘판에 써놓은 거예요. 비석, 삼국사기, 각종 기록, 일식관측 기록을 봐도 다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이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이 별자리는 제가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추정해서 그린 겁니다. 요거는 북극성을 결정하는 별자리들인데, 요 별자리를 중국 중원 땅에다가 묘사를 해놓고 요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인 게 아닌가라고 전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북위 33, 38, 43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거는 태양의 이동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고대 문명은 북위 33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지금 시대는 북위 38도를 중심으로 수도가 결정이 됩니다. 참고로 워싱턴 DC가 북위 38도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신라를 제외하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왕조의 수도는 전부 다 북위 38도였어요. 궁예가 세웠던 태봉, 철원이었죠. 철원 38도. 왕건이 세운 고려, 개성 38도. 이성계가 세운 조선 37.5도, 서울, 한양.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37.5도. 앞으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남북교류가 되고 보다 더 확장된 코리아가 탄생할 때에 연방 수도가 38서대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할 때 이렇게 위치가 정해지면은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왜냐? 우리가 반농반목을 했습니다. 유목도 하고 농사도 같이 지었어요. 그러면서 겨울에는 남쪽으로 내려오고 여름에는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한단고기를 보면요, 동서 2만리, 남북 5만리입니다. 12한국의 영토가요, 남북으로 길고 동서로 짧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유목 이동생활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파미르곤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움직이다가 중원 땅으로 와서 남북으로, 그리고 나서 삼국시대쯤이 되면 동북아시아로 남북으로,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문화로 봤을 때 정말 우리가 황도 12궁을 몰랐을까 하면은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예요. 이런 것들이 어떤 관련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오늘 짧게 이것을 소개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